네,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이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주제는 코로나 2차 확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진정되나 싶었는데 여기저기서 다시 어제 하루만 297명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2차 감염 확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2차 감염 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오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 상황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를 글로벌 경제 이슈를 통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세계 전체 감염의 한 4분의 1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맹렬하게 브라질이나 인디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동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급증하고, 그러니까 사이클로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했고 185,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로 285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85 유럽과 이제 미국으로 갔고, 485 브라질, 중남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제3세계 국가로 갔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의외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같은 데도 이런 나라들은 감염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그 입국 금지를 해가지고 안전지대라고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3세계하고 같이 넣어야 될지 아니면 제585 분류를 해야 될지 급격하게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번 뉴스에 보니까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한테 백신 주면 남중국해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필리핀도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시차를 두고 지역별로 확산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발생했을 때 뭐가 논란이 됐나요? 입국 금지가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맨 처음에는 마스크하고 입국 금지. 예, 마스크하고 입국 금지가 논란이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논란 있고, 그 다음에 감염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동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간이라든지 뭐 어떤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국 금지하고 이동 금지하고, 그러다가 이게 뭐 한두 달 하다가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가니까 경제활동을 못 해가지고 이제 이게 코로나19로 죽느니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그래서 다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진정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멈춰버렸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아니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도 그렇게 뭐 잘한다고 생쇼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도 계속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그보다 몇십 배 넓고 땅 인구가 많은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확진자가 뚝 끊겨버리냐 이거. 3달째가 지금 사망자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같은 데도 감염이 확산된 게 뭐냐면은, 중국이 미리국자 들어와가지고 터뜨리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그냥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미리국자는 중국에서 감염 확진자로 안 잡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믿을 수가 없다. 근데 뭐 어쨌든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는 일찍이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퍼졌던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6월달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그 7월달부터 이제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이른바 긴급 비상사태 선언 뭐 이런 걸로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했었죠. 한국 같은 경우도 영업 금지를 시키고 했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지역 간 이동은 막지는 않았죠. 이렇게 해서 뭔가 진정되니까 우리가 잘했네, 일본이 더 잘했네, 어쩌네 티각태각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경제활동 재개를 한 후에 다시 유럽,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6월부터 그냥 확 늘어났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감염이 발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 그렇게 급증했던 것은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그다음에 흑인 인종차별, 네. 플로이드 사망 사고가 있어서 또 우리 집회 이제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제 확 늘어난 거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차 감염이 확산된 이유가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약했다랄까.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우습게 보는 그런 행태를 보여가지고 안 쓰고 다니고. 예, 무슨 이렇게 전당대회라든지 이렇게 행사라든지 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냥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도 옆에서 감염됐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나 같이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가서 미국은 2차 확산의 경우에 감염자도 막 폭증을 하고 환자도 많이 늘어났죠.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스페인이랑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 많이 이렇게 진정되었다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2차 확산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감염자는 늘어나도 사망자는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방역 대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의료 대책이 있죠. 그러니까 방역 대책은 코로나19 자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고 의료 대책은 이제 감염됐을 경우에 빨리 완치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료 대책. 네. 두 가지죠. 그러니까 방역 대책이 개판이면 아무리 의료 대책이 좋아도 감당이 안 되죠. 초창기에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해가지고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게 뭐냐면 방역 대책도 개판이었고 의료 대책도 전혀 감당할 만한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해버린 거죠. 당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의료 대책이 이제 갖춰지면서 사망자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그 와중에 논란거리가 됐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스웨덴 집단 면역을 해가지고 스웨덴이 이제 굉장히 그때 논란거리가 됐고 경제활동 재개할 때에도 유럽 내에서도 스웨덴만 왕따를 당했네. 네. 니네들은 오지 마. 네. 그래서 스웨덴도 자가반성하고 스웨덴 정부나 내가 한 게 아니야. 제 방역 전문가가 말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옳은 건지 뭔지는 모르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감염자가 폭발하고 사망자도 막 늘어나서 얻어맞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2차 감염 확산 또 진행되고 통제나 격리나 이동 금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다시 또 통제를 해야 되느냐. 다들 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이 집단 면역이 이제 다시 뜨는 거야. 초기에는 집단 면역 이야기하면 두드러 맞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해 정체가 뭐고 어느 정도의 감염이나 전염성이나 어떤 치사율이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어마어마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었죠. 코로나19에 대해서. 걸리면 죽는다라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서 걸리자마자 죽고 하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망자가 고령자들이 많이 죽죠. 폭발하니까 중국 같은 데에서도 사망자가 몇 명씩 생겼다 뭐 믿을 수 있다 없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너무 적죠. 감염자에 비해서. 감염자도 적지만 뭐 어쨌든 중국은 제껴놓고라도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발병 초기에 엄청난 공포심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진행 경과에 따라서 전염병 자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주는 타격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행 경과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바뀐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마스크 필요 없어. WHO라든지 이런 데서 효과 없습니다라고 떠들었다가 자기들도 몰라. 효과 있는지 어쩐지도 자기들도 몰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전염성이 있는지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초창기 때는 마스크 효과 없습니다 했다가 이게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마스크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지금은 너는 누구도 마스크를 효과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공공장소나 공공기관이나 교통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벌금 물리거나 이렇게 잡아들인다. 외출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 대개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이 뭐냐면
바이러스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악성 바이러스, 굉장히 감염 속도도 빠르고 걸렸다면 막 죽는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 독감 같은 것도 바이러스잖아요. 이건 독감은 걸려서 고통을 받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거의 웬만해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악성의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약화되냐면은 악성 바이러스가 초창기에 쫙 퍼지게 되면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살 수가 없어요. 숙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감염되면 악성의 경우에는 사망을 한다. 그러면 같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약화되거나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사람한테 가서 딱 이제 기생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퍼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원래 바이러스는 각성일수록 초창기 때 이제 사망자가 확 늘어나고 약화되고 소멸되거나 이러는데 코로나19는 이제 뭐 일단은 초창기 때 사망자가 확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파로 지금 이제 사판가로 확산되고 있는 뭐 브라질이나 중남미 지역, 그다음에 인도, 러시아 같은데 물론 그런 나라들 경우에도 사망자가 막 굉장히 많지만 의외로 러시아 같은 데는 사망자가 감염자에 비해서 이렇게 사망 치사율이 높지가 않아요. 브라질도 감염자에 비해서 치사율이 초창기 때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물론 뭐 칠레라든지 페루 이런 데는 높긴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부터 의료 시설에 대한 대응 체계가 안 돼 있고 거기도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코로나19가 굉장히 악성인 것들이 퍼지면서 사망자가 확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는, 사망자가 줄어드는 게. 물론 초창기 때 의료 대응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기습을 당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사망자가 폭증한 것도 있지만 이제 의료 대응 체계가 갖춰지면서 사망자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변점에서 약화되면서 사망자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든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는 발생했을 때부터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가는, 시행착오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스웨덴의 집단 면역 같은 것도 처음에는 두드러 맞았다가 지금에 와서는 2차 확산되고 그렇다 그러면 다시 경제를 이제 통제하냐. 지금은 싫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 이동 금지라든지 영업 정지 제한이라든지 금지라든지 이런 걸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 타격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나오는 게 스웨덴의 집단 면역이 차라리 괜찮은 것 같네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힌다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한국도 이제 대구에서 폭발해가지고 신천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라고 했다가, 근데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일본이 방역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일본도 똑같이 제한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전부 강제적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금지해달라고, 영업 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물론 이제 긴급 선언도 하기도 했지만 바로 또 해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도 일종의 집단 면역 시스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랬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타격이 커서 이게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코로나19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잡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제적 타격도 크고 그래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자라고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뭣도 해라 라고 하면서 확 또 2차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문재인 정권도 그걸 따라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쿠폰 주네, 뭐 여행 뭐 어쩌고저쩌고 하네 하면서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것은 적어도 2주 전부터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오늘 8월 19일. 그러니까 거의 7월 말이나 8월 초 무렵부터 이미 무증상 감염이나 시작됐다라는 거죠. 감염이 시작돼서 자기가 증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오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적어도 뭐 한 열흘 정도로 잡아도 8월 한 초순 무렵에 휴가 시즌이랑 딱 겹치네요. 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그 후에 집회라든지 교회 같은 뭐 이런 것. 교회는 사실 초창기 미국에서도 우리도 말을 계속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이 교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근원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3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달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휴양지 풀장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남부 지역에 이제 플로리다나 텍사스 이런 쪽에 해변가나 이런데 사람들이 막 쏟아져 가서 거리두기나 이런 것도 없이 그 자체도 잘 쓰지도 않고, 미국도 코로나19에 대한 시각이 정치적으로 갈려버려가지고, 한국도 지금 정치적으로 갈려버렸잖아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유럽은 이제 많이 겁을 먹었어요. 초창기 때 사망자가 폭발하니까 겁을 먹어서 이게 수그러들었는데, 미국은 처음에 뉴욕
이게 집중적으로 발병을 하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남부로 갔다가 중서부로 갔다가 이제 전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안 퍼질 때는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무서워요. 코로나19를 보면서 이게 답이다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그때그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하는 식으로 스웨덴의 집단 면역 방식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실패한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2차 확산이 되고 그렇다고 경제 제재를 다시 하자라고 하니 이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은 걸릴 만큼 걸려가지고 더 이상 감염이 확산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그러면 집단 면역을 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근데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1000만 명이 안 된 데에서 6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단순하게 세계 전체로 75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코로나19로. 네. 근데 그 중에 미국이 지금 현재 15만 명이 넘었죠. 미국이 15만 명 사망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17만 명. 17만 명인가요? 네, 하여튼 17만 명이 정도. 그러니까 17만이 사망을 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사망자를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대거 사망하고 지금은 사망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은 초창기 때 사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집단 면역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지금 이제 사망자가 거의 줄어들어 서너 명이나 많이 봐야 뭐 1, 20명 정도 여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집단 면역 시스템을 받아들이자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차피 제가 한번 걸려서 면역을 갖는 게 나아 안 죽는다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제나 이런 게 또 나오면 더 거부감이 적겠죠. 네. 지금 실제로 또 완치율이 되게 사망자가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격리나 어떤 보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5세 이하인가 뭐 10세 이하인가 아동들의 경우에는 거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경증이거나 감염돼도 자가치료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 대부분 50세 이하는 거의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통계들이 나와서 알게 된다. 알게 되면서 그러면은 집단 면역 방식도 이 집단 면역을 하더라도 50대 이하로 60세 이상은 뭔가 여전히 강력한 어떤 보호나 격리 조치를 통해서 보호하는 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바뀌거나 학습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어느 것이 100% 옳고 절대적으로 맞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확산이 되면서 한국도 지금 2차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2차 확산 되니까 막 쌤통이다고 막 욕하고 사기쳤다라고 하다가 한국 팍 늘어나니까 이제 다시 정치적으로 써먹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문재인파하고 비문재인파를 감염되고 안 되고 그런가요? 일본에서는 이제 어떤 말까지도 나오냐면 복불복이다. 집단 면역 해야 된다. 걸려서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안 죽으니까 집단 면역으로 가고 일본 고령자가 제일 많잖아요. 고령자만 하는데 고령자도 걸리면 복불복이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일본 내에서. 인터넷에 기사에 보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여기나 사람 많은 데 앞에서 마스크나 이런 조치하지 말자는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건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시민들이 있죠. 네. 자기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걸려도 안 죽는다. 라는 걸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마스크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써라 하는 데서 마스크는 불편하잖아요. 답답하고. 나 안 써.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니네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니네들로 인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사망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60세 이상만 보호조치를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금 이제 이미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커서 2차 확산을 했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부나 정권이 어떤 행태를 보일 수도 있냐면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니까 통계 조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줄었습니다. 라고 통계 조작을 해버릴 수. 우리나라 관광 오세요. 우리나라는 검사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쪽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그런 이제 거짓이 시작돼 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미 중국 같은 경우라든지 아세안 국가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중남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는 통계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는데 안 걸린지 앞에서 오는 사람 찾아가지고 이렇게 검사해서 걸렸다라는 거지. 걸려갖고 있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거나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거나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이 너무 멀리 있어갖고 못 가거나 병원에 가면 감옥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겁먹고 하는 사람들이 좀 부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스크바나 그런 쪽에 전문가 검사하고 못하고 하지 시베리아 벌파 같은 데서 그게 하겠어요.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통계도 각국 통계나 세계 통계도 그냥 대강의 추세나 경향만을 파악하는 정도지 믿을 수 있는 통계는 못 되는 거예요. 뭐 한국도 정말로 코로나19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명 정도로 확 줄었다고 했잖아요. 청정 지역이었다라는데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그런 사람이 생겨가지고 또 몇백 명 막 이렇게 늘어났냐 이거예요.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관리되고 있는데 자가격리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갇혀가지고 어디서 퍼졌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전수조사 하면은 부직기수로 있을 수도 있다. 무증상으로. 증상이 없어요. 못 느끼는 거예요. 부직기수로 있는 거예요. 풀어지면 이태원 가고 뭐하고 하면서 팍 퍼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나 이태원 가는 것을 니네들이 나쁜 놈이 하고 해야 되냐 이거예요. 코로나19 2차 확산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 전체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역 대책과 의료 대응은 지금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지금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미국이 워낙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해서 미국은 또 여전히 그 사망자가 늘어나는 데가 교회, 고령자가 교회 예배 가서 걸리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거. 그 코로나19 사망자의 4분의 1 정도가 이 노인 요양시설이래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거기는 한번 코로나19 감염됐다면 거의 죽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의 한 뭐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까지도 사망을 한다라는 한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돼버리면 예전에 그 기사가 한번 미국에서 봤더니 집단으로 죽어 있더라.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체가 뭐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에 대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언제쯤 개발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더라도 백신 그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지켜봐야 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켜봐야 돼. 물론 백신이 효과가 있어서 수습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어쨌든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섣불리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라. 시행착오를 겪고 대응을 하고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상황에 어떤 최선의 대응책을 강구를 해나가는 것이 이렇게 옳지.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잘못된 방역 대책이고 의료 대응책이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는 대책이고 의료 대응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되는 소리 안 되면서 떠드는 그런 것들이나 또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상황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